EDA의 마지막 단계로 상관관계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라 함은 두 개의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변수가 숫자가 늘어날 때 하나의 나머지 변수도 같이 숫자가 늘어들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지, 아니면 그런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의 변수가 늘거나 줄거나 했을 때 특별한 어떤 관계성 없이 나머지 변수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탐색할 때 지금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상관관계의 탐색은 주로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러니까 선형 선형 그 회귀 분석의 결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꼭 선형이 아닌 그런 비선형 상관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단순하게 그 상관관계의 개수,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상관관계의 개수만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산점도나 이런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 그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관관계의 탐색을 위해서 상관관계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관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두 개의 변수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지, 많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상관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상관관계 개수, 상관 지수라고 합니다. 이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또는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수록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상관관계 개수를 먼저 산출해야 되는데요. 이 상관관계 개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코점 테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두 개의 열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피어슨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열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산출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데이터 프레임의 열이 아니더라도 벡터, 두 개의 벡터에 대한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고점 테스트 해서 DF 스쿨,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그 데이터 프레임, 유초중 등 통계가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학생수 총계, 학생수의 어떤 학생수 숫자, 학교별 학생수의 숫자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숫자, 그를 어떤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817이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지금 p-value,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어떤 그 통계의 그런 측정값, 통계값을 신뢰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p-value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보통 0.05보다 작을 때는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2.2에 마이너스 16순이기 때문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 피어슨의 결과를 우리는 인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0.817이라고 하는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그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학생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당연히 늘기 때문에 1인당 학생 수도 느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만약에
학생 수를 늘린 만큼 교원 수도 늘려줬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학생 수가 늘은 만큼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속 늘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원 수의 충원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눈으로 다시 한번 분석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맞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어점 테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상관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 이걸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코점 테스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는데 df 학생수 총계 그리고 df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 두 개에 대한 코 테스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여기서처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817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p 값도 매우 작기 때문에 이 값은 우연히 일어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용할 수 있는 수치로 생각할 수 음, 인용할 수 있는 수치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0.817이라고 하는 수치가 과연 어떤 분포를 가진 수치인지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나온 데이터들은 실제로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함으로써 그 상관관계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그게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각화가 산점도라고 하는 시각화입니다. 산점도라고 하는 시각화는 지지플롯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처럼 포인트, 점을 가지고 두 개의 연속형 변수를 X축과 Y축으로 매핑시켜서 그 두 개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산점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그렸던 여기 상관계수를 산출했던 학생 수의 총계와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한 산점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직선에 지금 선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눈에 보이시죠?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되는 직선에 선형 관계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요런 형태의 직선에도 있는 것 같고요. 요런 형태의 직선도 있는 것 같고 요런 형태의 직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한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보면 어쨌든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데이터임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똑같이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데이터들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에 따라서 어, 색깔을 다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학교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시면 확 눈에 띄시죠? 초등학교는 이쪽 위쪽으로 데이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여기 중간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 아래쪽으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데이터가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분포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상관관계의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코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점 테스트는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두 개의 열을 내가 선정해서 그 두 가지를
그 상관관계, 두 개의 열이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면, 만약에 전체적인 그 열에 대한 상관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사용하는 상관관계 표를, 그 상관관계 개수 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코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코어라고 하는 함수에 여러 개의 열을 한꺼번에 이렇게 적어주면 그 열별로 이렇게 해서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일반 합급과 이 두 개의 변수는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이 대각선들은 전부 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0.97이라고 하는 상관관계가 나오죠. 학생 수 총계와 일반학급 합급수와는 그렇죠. 일반학급 합급수 학생수 총계는 0.97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학급도 많아진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학생 수가 당연히 많아지니까 학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급이 많아지니까 교원 수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0.92. 그런데 보시면 그거에 비해서 학급 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전체 직원이 많아지는 비율, 그 상관관계는 조금 적어집니다. 거꾸로 지금 보시면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0.35 정도로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한쪽이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학생 교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쉽게 이렇게 늘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학교의 그 크기를, 학생이 많이 들어왔다고 크기를 갑자기 늘렸다가 학생이 줄어들었다고 학생의 크기를 줄어드는 그런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학생 1인당 교지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가질 때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마이너스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관관계가 0.3 정도 되는 것을 보면 크게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 함수도 실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학급 학습수, 학생수 총계, 교원수, 전체 직원, 학생 인당 교지 면적을 따로 떼서 이렇게 코라고 하는 요 함수를 돌려주면 이렇게 일반 학급 학급수와 일반 학급 학급수는 당연히 똑같은 데이터니까 상관관계가 1이 되고요. 지금 보면 일반 학급 학급수와 1인당 교지 면적은 0.35, 마이너스 0.35 정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각선으로는 다 1이 나오고요. 어,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들과 이 대각선에 있는 데이터들은 동일한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학생 수 총계 계와 일반 학급 학급수, 그리고 일반 학급 학급수와 다시 학급수 총계 계는 뭐 x축 그러니까 그 관계계수의 앞뒤만 바뀌었지 결국엔 똑같은 데이터니까요. 여기서 그, 그 아래쪽 대각선과 위쪽 대각의 데이터들은 모두 같은 데이터를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그 표의 형태로 데이터 수치의 형태로 전체적인 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면 여기 코플롯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릴레이션의 그 상관계수의 결과로 산출된 관계계수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코플롯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코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코라고 하는 앞에서 사용했던 요 함수 그대로를 사용을 해주면 그리고 메소드로 넘버라고 해서 사용을 해주면 이 결과값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시 대각선으로 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에 삼각형 요 값과 위에 대각선 요 값은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 코라고 해서 앞에서 그 사용했던 코릴레이션 함수의 결과값 그 함수를 써주고 메소드는 넘버 수치로 표현됐다 해서 넘버로 해주면 이것처럼 데이터들을 눈으로 이 코릴레이션 값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값을 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점도를 이렇게 관계계수를 그리고 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산점도를 통해서 매트릭스 산점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산점도도 하나하나 그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페어스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여러 개의 변수 조합을 그려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페어스라고 해서 앞에 여기서는 코어를 써주지 않고요. 그냥 그 열에 대한 그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그 프레임을 이렇게 그 설정을 해주면 해당하는 그 열들에 대한 조합을 여기서 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 그 산점도를 그려주는 요런 결과값을 내주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지금 요 그래프의 경우 뭔가 두 개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음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 요런 데이터와 요런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요 위쪽의 데이터와 이 밑에 쪽의 데이터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위쪽의 데이터와 이 아래쪽의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air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해당하는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산점도가 여러 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그것들을 참고 견디시면 하나하나 산점도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시면 그런 관계들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관계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